실크 펩타이드. 이런 것들로다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세리신, 피브로인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게 피브로인 문자가 4,000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먹는 실크 분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가격이,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들쑥날쑥해요. 어느 건 비싸고 그다음에 공급이 되다가 또 안 돼, 배랑.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실크 펩타이드의 생리적 효능이 동맥경화를 유발시킨 뒤에 실크 분말을 먹인 결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30% 정도 감소됐다라고 얘기하는 예도 있고, 여기 이제 그 간을 보호하는 것들도 얘기한 게 아미노산 때문에 다 그런 거거든요. 펩타이드가 아미노산이 두 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생리적 효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인 글라이신, 알라닌 이렇게 쭉 해서 이게 한 20여 가지 이렇게 실크 펩타이드에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라이신이 가장 44.5%. 그래서 제가 실크 펩타이드는 글라이신을 보충해주는 데로다 쓰는 게 적절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쓰여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루타민 펩타이드, 그루텐을 분해한 거예요. 밀가루에 있는 그루텐이라고 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죠. 이 그루텐은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로 들어가지 있지만, 글루타민에 의한 것들이 장 점막 회복 기능과, 그러니까 우리 이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글루타민 펩타이드를 복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라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콜라겐 펩타이드도 이렇게 식품으로, 일양약품에서 히알로 콜라겐, 종건당에서 아쿠아 콜라겐, 이런 식으로 콜라겐이 나와져 있어요. 이게 다 식품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배두 펩타이드 해가지고, 검은콩 펩타이드는 배두 단백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콩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어디서 해놨냐면 농심에서 해놓은 거예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피로 회복을 돕고, 이게 다른 아미노산을 공급해주는 걸로다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DP 펩타이드는 군뱅이 펩타이드, 돈태반 펩타이드 해가지고 돼지 태반으로다 만든 펩타이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삼성에서 나온 건데, 연어 펩타이드, 이거는 정어리 펩타이드. 그래서 혈압을 저거 해줄 수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 연어 펩타이드 가지고 상담도 시키고 그랬어요. 예?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아미노산지 해가지고. 예, 제조가 군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샘플로 다 드렸었잖아. 하나씩 더 드릴까? 여기 군뱅이 샘플로 하나씩 더 드릴까? 저온 발효로 하고 소화 흡수율이 95% 이상 되고, 완전 단백질, 양질 단백질이라는 저온 발효시켜서 펩타이드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군뱅이에요. 이게 단백질이 58%, 불포화 지방산이 83%, 올레익산이 61%, 팔미트산이 17%. 근데 팔미트산은 암 치료에 쓰이는 것으로다가 쓰이는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암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것으로다가. 금방이 역학적 가치들이 이렇게 올레익산이나 팔미트산, 암세포가 커지는 것을 막고, 세포가 암세포에 아파토시스를 유지해주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고, 지방산이나 아미노산, 미네랄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들이 영양학적 가치가 다 입증되어 있는 제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국립농업과학원에서
혈전 치유 부검을 찌르다가 의학적 가치가 있다라고 해놨는데 임상시험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미트산의 항암효과, 세라마이드와 항암제에 의해서 나오는 효과가 미시건대에서 이제 임상한 자료에 의해서 나와야 됩니다. 효과는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간에 대해서 간 회복을 굉장히 좋아시켜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먹으면서 저는 그 간암 HCC 판정을 받으면서 HCC는 또 리보키로시스까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보통 HCC라고 판정을 해줘요. 별로 좋은 질환이 아니야 그게. 근데 그런 것도 없어졌다는 것이 이제 이런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통 89세, 우리 한국인의 수명, 평균 수명이 89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89세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예? 안 좋아요. 근데 여기 89세에서 12를 빼게 되면은 얼마냐면은 77세죠. 77세 이후는 병상에 있는 기간이에요. 10년에서 12년을 89세까지 사는데 주로 병상에 있대. 그러면 병상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죠. 저도 항상 기도할 때 어떤 얘기를,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더라고 얘기를 해요. 두 발로 못 걸어 다니고 누워 있을 때는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나오는 게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이에요. 로코모티브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데 근육이 감소하고 뼈, 관절, 인대, 운동 기능이 다 감소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코모티브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요. 일반적인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올려주면은 이렇게 하면서 건강하게 쭉 엘더리에서도 건강하게 쭉 살 수 있는 것들을 보통 요걸 하는데 요게 뭐냐 하면 요게 이 치료를 잘하고 기능의학적인 부분에서 해주는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포스트라이트 세라피라고도 얘기를 해요. 1차 꼭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서 진행되는 경우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대사증후가 이렇게 누워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치매, 우울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근육 감소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힘과 체중의 손실과 함께 근육 조직의 손실이 나타납니다. 사르코페니아는 질병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근육이 없어지니까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단백질원의 감소예요. 식이가 떨어지잖아요. 아연이 모자라니까 입맛을 잃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항체 생성이나 상체 치유나 결국 생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고 근육이 이제 다니질 못하니까 인체의 단백질 보유량이 고갈돼서 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체가 튼튼해야지 오래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부 뭐라고 해놨어요? 계단마다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4초 더 산다라고 써놨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4초 더 살기 위해서 여기가 6층인데 지하 2층에서부터 6층까지 걸어 올라가요. 근데 걸어 올라오다 보면은 숨도 차고 참 힘든데 그거라도 안 하면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아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걸어다닙니다. 근데 이런 사르코페니아는 40대부터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르코페니아 온 사람들 보면 60인데도 벌써 굉장히 아주 늙어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머슬 헬스가 떨어지게 되면 sarcopenia 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영양 잘못된 거, 염증, 라이프 스타일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런 근육의 약화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sarcopenia가 오게 되고 sarcopenia가 오게 됨으로써 인슐린 센시티비티도 떨어지고 머슬 매스, 머슬 스트렝스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낙상의 위험은 올라가게 되고 삶의 죽음의 위험성도 올라가게 되는 게 sarcopenia. 근데 sarcopenia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미노산뿐이 없어요. 아미노산 운동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미노산 보급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BCAA를 놓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소화가 잘 되어야지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키니 팻이라고 그러는 것이 sarcopenia. 우리가 보통 그 BIA를 쟀을 때 ECM, DCM 비율이 1.3, 1.4, 1.5, 1. 이렇게 나오는 게 말씀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스키니 팻이라고 해요. 그것은 sarcopenia, 근육이 없다라는 것과 일정한 같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육 감소증, 정상 체중을 가진 대사적 비만, BMI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 복부 지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sarcopenia 플러스 오버웨이트가 대사적 비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과 아미노산 보급이다. sarcopenia가 진행되는 관계 이런 형태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오브 sarcopenia를 단계에 따라서 이게 머슬 스트렝스, 머슬 매스, 머슬 스트렝스 퍼포먼스가 다 떨어지는 것이 시비어한 sarcopenia는 머슬의 양도, 근육의 양도 떨어지고 근육의 강도도 떨어지고 행동도 퍼포먼스도 떨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이런 것들로다가 그 sarcopenia 스테이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45세병부터 시작해서 1년에 약 1%의 비율로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게 이게 sarcopenia를 막아주는 게 단백질 개필과 운동 구조 이것을 나타나는 게 이게 sarcopenia거든요. 근데 노인분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를 나타나는데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미노산 공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kg당 0.8g의 단백질인데 1.2g까지 올려줘야지만 된다는 우리가 60kg라고 그러면은 60g의 아미노산 단백질을 보급을 해줘야지 돼요. 몸무게가 60kg라고 그러면. 그래서 sarcopenia의 결과는 휴식 에너지, 인슐린 감수성 감소, 근육량과 힘 감소, 신체 뭐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BIA도 그것을 재는 하나의 진단하는 장비로 쓰여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측정하는 것들로 쓰여지고 있고 중요한 건 요게 요렇게 앉았다가 일어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남자는 이게 높이가 의자의 높이가 20cm, 30cm인데 40cm 이렇게 해서 지금 요런 의자에서 요렇게 앉아 있다가 한 발로다가 한 발을 들고 한 발로 일어서는 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sarcopenia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발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안 일어나진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여기서 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로코모티브 신드롬, sarcopenia를 미리 예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양제를 주게 되면 예방할 수 있고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헬스클럽에 와서 뛰고 막 워킹하고 막 이러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거 운동이 아니에요. 노인분들은 벽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거 해주는 것만 해도 운동이에요. 근육 운동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등에다가 나무에다 대고 이렇게 졌다 뛰었다 이렇게 들다 뛰었다 하는 것도 운동이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도 운동이고 그래요. 운동이라는 것을 그냥 그냥 막 뛰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운동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수면을 잘 컨트롤 해주고 염증 컨트롤을 해독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염증 컨트롤. 근데 해독을 쓰이는 거는 아미노산,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황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이런 것들이 해독에 중점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미노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이토케미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옛날에는 파이토케미칼이 별로 되지가 않았지만 파이토케미칼과 그 다음에 제품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슬도 많이 있어도 꾀야 보배라고 얘기했듯이 우리 제품이 있는데 이런 제품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8주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